자, 여기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안전자산 자리를 두고 다퉈온 두 선수가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 금, 그리고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비트코인. 과연 이 둘 중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 둘의 정면 대결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우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조금 더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도착한 2026년의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 거대한 금융전쟁터의 풍경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의 상황은 꽤나 살벌합니다. 미국은 아주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고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는 지정학적 충격이 빵빵 터지고 있죠.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풀린 돈, 그러니까 M2가 무려 1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니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필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무대 위로 오늘의 두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 그리고 그에 맞서는 디지털 금,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두 자산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자산을 통제한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금은 바로 2.7% 급등하면서 역시 안전자산이라는 걸 증명했죠.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4.5%나 치솟았어요. 하지만 딱 이틀 뒤 기술주와 함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아직은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짧은 48시간의 움직임이 두 자산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방금 보신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커플이 헤어지듯이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어야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숫자 0.05. 이게 금과 비트코인의 1년 동안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0에 가깝다는 건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금값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게 아주 강력한 분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큰 손들,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걸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선 금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다들 약 5,000달러에 가까운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굳건한 반석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 목표가를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번스타인은 무려 2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피델리티는 오히려 조정을 받는 쉬어가는 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기관들의 시각이 아직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 한마디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던 4년 주기의 롤러코스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럼 이걸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비트코인처럼 막 위아래로 요동치는 자산을 섞는 게 정말 포트폴리오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정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이 숫자 1.51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전통적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 딱 5%만 섞었을 뿐인데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이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쉽게 말해 포트폴리오에 가성비가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에서 2%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걸
분산 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그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금과 원자재가 13%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 2%가 추가됐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미래 금융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물 연계 자산 RWA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금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토큰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RWA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큰화된 금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뉴욕 금융감독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팍스골드, PAXG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른 디파이 서비스와 연동하기 좋은 테더골드, XAUT는 트레이더들이 선호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명쾌한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금과 비트코인은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등을 받쳐주는 동료다. 둘째, 둘의 상관관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분산 투자 효과가 엄청나다. 셋째, 금은 세상이 불안할 때, 즉 공포를 먹고 자란다. 넷째, 비트코인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기관들이 들어올 때, 즉 유동성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주 조금만 섞어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금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고요. 비트코인은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창입니다. 하나는 수비, 다른 하나는 공격. 이 둘은 완벽한 한 팀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짜 위험은 뭘까요?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변동성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